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 2월 순환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덟째 주고요. 그러니까 책 다섯 번째 법, 그러니까 주택법입니다. 책 578쪽이요. 578쪽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 법, 주택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법,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7문제입니다.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뭐 한 5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맞추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어려운 게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들을 다 베베 꼬아놨어요. 말은 뭐 그러니까 베베 꼬아놓는 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주택, 우리가 지금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인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집장사가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파는 겁니다. 집을 지어서 판다. 그러니까 건설해서 판매한다. 그것은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된다,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건설회사 임원 하셨던 분들, 또 아니면 뭐 이런 이제 단독주택가에 그러니까 빌라 몇 동 지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전혀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아무튼 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뭔가 용어만 익숙해지고 나면은, 근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요 한 10여 년 사이에 그러니까 있던 아파트를 산 거 말고 새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 새 아파트 처음 짓는 걸 사신 분들은 이제 주택법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조금 먼저 이렇게 들어봤네, 먼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냥 세 번 보실 때까지는 의학이에요. 자, 보시죠. 578쪽에 그러니까 일장 총칙, 그러니까 내무 1번 목적, 이 부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표시요. 건설. 그다음에 공급 표시요. 공급 및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관리 표시요.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는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건설, 집장사가 집을 짓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 집장사가 집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의 관리, 우리 아파트 우리 생활하는데 관리사무소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택시장의 관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집 사고 파는 곳에 투기가 끼어든다, 투기 잡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쪽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네모 2번 가기 전에 그 01번 목적 옆에다가 페이지 601 쓰시고요. 그러니까 601쪽을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 무슨 법인지, 그러니까 또 한참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601쪽 가시면, 그러니까 책 601쪽이요. 그러니까 601쪽에 네모 03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있습니다. 책 601쪽이요. 601. 그러니까 네모 3번,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승인. 그러니까 굵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양과 1번, 주택건설 사업.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표시요. 이상.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주택건설 표시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1번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땡땡 30호 표시요. 30호. 그 다음에 사선 긋고요. 기울어진 선. 앞뒤 내용을 구분하자고요. 그러니까 뒤는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작은 2번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 30세대 표시요. 30세대. 괄호 리모델링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역시 사선 긋고요. 기울어진 선요. 전혀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602 양과 2번 대조성 사업. 만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대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래서요. 지금 보신 게 앞쪽이 뭐였고요? 그러니까 30, 602쪽이 뭐였고요? 만이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35쪽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35쪽에 그러니까 5-1 보시고요. 그러니까 35쪽에 그러니까 5-1 그러니까 그 표의 오른쪽 칸요. 그러니까 첫째 줄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건설 공급 대조성 만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된다. 지금 그런 얘기죠. 거기 보기 전에 먼저 이걸 잠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집 장사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A가 집을 지어서 팔아요. 집을 한 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집 무너지면 되나요? 안 되죠. 탄탄하게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B 집 장사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집을 지어서 파는데 집 1000채를 짓습니다. 무너지면 되나요? 안 되죠. 안전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 1000채면 많아요? 적어요? 한 자리에 집 1000채가 들어서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집 한 채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채는요? 그러니까 20채는요? 50채는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느 선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정한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얼마 이상이면요? 집 30채 이상이면 많다. 30채면 식구 많이 잡아서 3인 1가구 한 자리에 그러니까 90명이 들어와서 산다. 그 정도면 좀 많다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주택법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30채는 그냥 그런 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대통령 오늘 밤에라도 기분 나쁘면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아침에 다른 뭐 50채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글피에는 20채로 바꿀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지 맘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몇 채 이상이라고요? 30채 이상이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첫 번째 그거고 다음에 이제 그 표를 보시죠. 그러니까 5-1 표요.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그러니까 건축법의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가 있죠.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1종 근린생활설, 4번 2종 근린생활설. 아랫줄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이죠. 결국 이걸로 보니까 30채 미만은 건축허가입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건축주이죠.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팔아먹는 겁니다. 사익사업이죠. 당연히 개인 돈 버는 거니까 남의 땅을 뺏어갈 수는 없고 수용할 수 없죠. 건설, 그 땅에다 건물 지어서 팔면 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껌 사듯이, 빵 사듯이, 그냥 알아서 지네들끼리 건물 사고 팔면 되는 거죠. 오른쪽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건설 공급할 때, 대조성,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설 공급할 때 주택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건물에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법도 적용되고 주택법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30채 이상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량행위라고요. 재량행위 6글자 보고요. 엿장수 맘대로, 행정청 맘대로 재량행위죠. 사업계획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동창이 필요하죠. 고등학교 동창이 있으면 좀 그래도 승인받기가 조금 낫고 없으면 아니 뭐 꿈도 꾸들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고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장사 떼돈 벌어가는 거죠. 사익사업입니다.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그런데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산다고요. 그래서 건설, 달랑 집만 지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고 주택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단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뭐냐면 주택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같이 한 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고 판다고요. 그러니까 공급, 지 맘대로 사고 팔 수 없다고요. 공급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 가입하죠. 1순위 청약 받고 1순위인 사람이 먼저 신청할 수 있고 등등등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재판에 또 다시 한번 또 옮겨 쓰고 가도록 하죠. 주택법에서는 이게 워낙 중요한 얘기로 계속 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29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3번 일종 근린생활설에서 그러니까 29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려는 사람이 누구요? 건축주이죠.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주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택법이네요. 그러니까 주택법.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 아니라고요. 모든 주택이 아니라 지금 표 써진 그대로예요. 더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칠판에 쓰는 것 중에 중요한 거 다 그 프린트물에 넣는 겁니다. 따라서 연필 놓으세요. 연필 놓으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책 읽을 때 기본서 넣을 때 이거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해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메모하지 않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게 효율적인가. 또 우리들이 어디 가서 들어볼 때도요. 연필 놓고 너 또 들어봐. 그렴, 아무렴, 그렇지. 뭐라고? 그러고 듣는 거고요. 저는 뭐라고 하는 거 한마디라도 써야지, 실패하는 거 하나라도 다 써야지 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고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한 것들은 거기 써놨고 또 여러분이 그러니까 꼭 표시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표시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아니라 단독주택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그러니까 30채 이상이고 공동주택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그러니까 집 짓기 한 땅 얼마 이상이요? 10,000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는다. X. 그러니까 주택 건설 허가를 받는다. 대충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쓸데없이 말장난.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장사. 그러니까 집장사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만 개인으로 보면 가정 경제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집장사한테 잘못 걸려갖고 집 돈 생으로 날리면 너무 큰 일이잖아요. 아무나 집장사 나설 수는 없고,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7가지 사업 주체만 집장사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주택법. 그러니까 한 번에 33층만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이 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해진 사업 주체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30채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그냥 설명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집이 모자라요? 집이 남아요? 집이 남죠.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방에 지금 막 집 남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를 안 팔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건설회사가 와서 나는 자신 있다. 내 마음대로 알아서 뭐 안 되면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그럼 내 책임이지 뭐. 그러니까 네가 사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집 5천채를 짓겠다고 도장을 신청을 했는데 도장을 덜컥 찍어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5천채가 다 팔려요? 안 팔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팔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5천채가 다 팔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5천채를 지었는데 뭐 한 500채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러면 4,500채가 남게 되죠. 그러면 그 지역에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개론에서 배우시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전체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동네 집 못 지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요. 100% 관청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내줄지 말지 관청 마음대로고 지금 보셨듯이 한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그러니까 많은 식구가 그러니까 모여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그러니까 골고루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달랑 집만 지어서 팔아먹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보죠. 그러니까 건설형 그러니까 집장사 A가 29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그러면 이제 주택법을 보고 있는데 건축허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건축허가는 몇 채 미만이요? 죄송합니다.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집장사 A가 어디에 29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러니까 동창 만났어요. C 동창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이요. 야, 너 어디 집장사 하고 있다며? 엄마가 그렇지 하고 있지. 어디 괜찮아? 쏠쏠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집 지은 데는 어디요? 어디다 지었지? 괜찮아? 거기 지금 곧 뭐도 들어설 거고 뭐도 들어설 거고 사주면 도움 그러니까 많이 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해. 그래? 그러면 난 세 채 살까? 돈 있으면 사고. 사자. 세 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편의점에 가서 껌 세 통 주세요. 할 수 있죠. 세 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둘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B 집장사 집을 30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요즘 집장사 하고 있지. 아이고 괜찮겠네. 좋아. 그러니까 이번에 나 좋은데 집 지어서. 그러니까 그거 사주면 돈 돼. 다른 친구들도 그래. D가 얘기합니다. 나는 돈 집값 뛰는 건 관계없어. 난 그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전셋집 이사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아이들하고 그냥 이 집에서 어느 한 집에서 10년간 살 수 있으면 그 소원이 없겠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한 채 살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 뭐 집값 뛰고 말고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 식구들 그냥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으니까 지금 나 그러면 딱 한 채만 사자.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2년이야 빵이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 청약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공급 규정이요. 주택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급인데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얘기죠. 공급을 그러니까 30채 이상이면 지 맘대로 사고 팔 수가 없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29채까지는 지 맘대로 사고 팔 수 있고 30채부터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이요. 그러니까 건설 이게 이제 공급이었고 그러니까 건설로 보면 그러니까 29채를 짓습니다. 땅에다가 그러니까 집 지어서 팔면 되죠. 그러니까 집 지어서 팔면 됩니다. 땅하고 집 통째로 해서요. 그러니까 하나 끊고 단독주택이요.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요. 30채 이상이라고요. 30채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30채, 그러니까 말은 30채이지만 우리가 이제 주택법 공부하실 때에는 500채,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떠올려야 되고 아무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저녁 시간 돼서 저녁밥 먹을 시간 됐습니다. 저녁 오늘 저녁 뭐 하지? 된장찌개 끓여야 되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두부를 한 20모씩 쌓아두고 생활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두부는 그때그때 사서 드시는 거죠. 1000집에서 500집이 두부 사러 나왔습니다. 두부 사러 마트를 가야 되겠네. 500대가 동시에 나갔다가 500대가 또 들어오고요. 너무 힘들죠. 여기에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30채 이상이면 그 자리에 상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30채 이상이면 애기들 놀이터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고요. 집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세트로 갖춰야 된다. 좀 큰 집이면 뭐도 있어야 되고요.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주택과 그러니까 부대시설, 그러니까 복리시설을 세트로 갖춘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여기는 그 땅에다가 그 건물만 집만 지어서 팔아먹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것 저것을 다 갖춰야 된다고요. 땅이 더 커요, 작아요? 더 크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더 커요, 작아요? 큰 돈이 필요하죠. 이익은 어떻게 여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익은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크게 지었으니까 크게 하는 거죠. 자동차 1000만 원짜리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요. 그러니까 2억짜리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요. 어디서 이익이 더 커요? 2억짜리에서 훨씬 더 크죠. 여기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어서 집값을 크게 해서 파는 거니까 이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에도 차이가 있고 공급에도 차이가 있고 주택법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건축 허가 나오면 몇 채 미만이요? 30채 미만. 29채까지가 건축법입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계속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프린트물 이제 보시면 5-2 주택의 분류 첫 번째 프린트물 35쪽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5-3 주택의 분류 2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남성과 젊은 사람으로 나눈다. OX.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성과 젊은 사람으로 나눈다. OX. X인 거죠. 남성과 뭐로 나누는 거고요? 여성으로 나누는 거죠. 남성 아니면 여성인 거죠. 하리수 씨는 지금 여성인 거죠. 아무튼 뭐 요즘엔 텔레비전 많이 안 나오신다만 아무튼 그렇고요. 또 달리 다른 기준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과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 나눌 수는 있죠. 그렇죠? 됩니다. 남성 아니면 여성 둘 중에 하나이고 또 아니면 컬링 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찌끔 알아. 그러면 너 그거밖에 모르면 너는 그거 모르는 거랑 똑같아. 그 기준이 복잡해진다고요. 객관적 기준 딱 구분될 수 있어야 되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몇 살부터요? 나보다 5살 많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80 먹은 할아버지도 아유 저 영감들 저 애 꼴통들하고는 얘기도 안 돼. 우리끼리는 아직도 젊잖아. 80 먹은 할아버지도 그러시는 거고요. 중학생들도 아이고 형 대학교 가더니 영 말도 안 통해. 그러니까 그 형하고는 얘기도 안 통해. 그런 거죠. 5살 많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면 뭐 한도 끝도 없게 되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뒤에 태어난 사람, 그다음에 1999년까지 태어난 사람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딱 선을 정해놓으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그걸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마침 이게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6자리, 7자리 중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무튼 그러니까 7자리 중에서 7자리 첫 글자가 뭐고요? 그러니까 1, 2, 3, 4로 돼 있죠.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여성은
나이 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모든 나이 든 사람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려운가요? 이건 어렵지는 않죠. 이걸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것이 이쪽에도 적용이 된다고요. 이쪽 주택법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냥 소리만 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주택법에서 보실 그 내용을 어려워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언제요? 10번 들으면. 10번 들으면 어렵진 않지만 또 단어가 내 혀에서 나오면 어렵진 않지만 단어가 내 혀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계속 이걸 어려워하시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나누는데 대한민국 모든 집을요. 먼저 그 프린트물 5-2에서 보듯이 뭐와 뭐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선 쉽게 민법으로 따져보면 한 건물에 5집 살고 있어요. 집주인 1명 단독 소유 무슨 주택이고요? 단독주택. 그다음에 한 건물에 10집 살고 있어요. 집주인 10명 구분 소유 되면 무슨 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인 거죠.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또 전혀 다른 기준으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뭔 소리래? 알 수가 없죠. 이건 알 수가 없다고요. 어느 장부에도 안 나타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한 번도 그게 실생활에 걸린 적도 없고 알아볼 방법도 없고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사무소 가도 관리사무소 직원도 모르고 소장도 잘 모르고 하는 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게 있고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요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단독주택에는 뭐도 있고요. 국민주택, 민영주택도 있고 대한민국 모든 민영주택은 뭐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공동주택도 있고 대한민국 모든 집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5-2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먼저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건축법, 주택법 구분이 있습니다. 둘째 줄 단독주택에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관이 있는데 세 번째 칸 주택법에 오면 뭐가 빠지게 되고요? 공관이 빠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칸 공관에다가 괄호하시고 청와대 쓰시고요. 청와대 공무원이 자는 거죠. 시골에서 온 할머니 오늘 가서 청와대 가서 하루 주무시죠. 그래서 여관 같이 아무나 가서 자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일을 하면서 공무원이 자는 거고 총리 공무원이 자는 곳은 총리 관저 또 아니면 뭐 그 별자리들 군대 별자리들 가는 공관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한 3-4년 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 갔는데 운전하는 곳으로 가면 무슨 병이요? 운전병. 밥하는 곳으로 가면 취사병. 그 별자리들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일 도와주면 무슨 병이요? 공관병. 뭐 그런 게 나왔었죠. 내 아들하고 비슷한 애가 왔잖아요. 내 아들과 비슷해서 썩은 배추를 던지고 발로 밟고 그런 아줌마들이 몇 명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요. 자, 그런데 공관은 건축법에는 들어가는데 세 번째 간 주택법에는 없다고요. 대한민국 어느 건설회사 청와대 30채 이상 지어서 팔아먹는 건설회사 있어요? 없다고요. 됐어요. 그거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단어만 나중에 소리 나시고 나면 내용은 별 내용 없는 거고요. 다음에 셋째 줄이에요. 공동주택. 건축법에는 연다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공장 기숙사예요. 학교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생 애들 많이 모여서 잘 수 있게 마련한 게 기숙사이죠. 그럼 어느 봉제공장에서 기숙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봉제공장 사장이 돈을 줘서 건설회사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돈 받고 기숙사를 지어서 줍니다. 또 아니면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봉제공장은 사장이 직접 브로크를 쌓아 올리면서 기숙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세 번째 칸 주택법에 오면 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죠. 어느 건설회사요. 기숙사 30채 지어갖고 파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자, 기숙사 살 사람, 나 기숙사 지어놨는데 기숙사 살 사람, 기숙사 살 사람. 기숙사 파는 업체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외울 거 아니고요. 몇 번만 소리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른 분류. 두 번째 칸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세 번째 칸 단독주택은 건축물 전부와 부속 토지를 얘기하고 전용 부분만 있고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공동주택은 건축물 일부와 부속 토지 전용 부분도 있고 공용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집을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 많긴 한데 또 어떤 거는 아이 때는 잘 알고 있었는데 성인 되면서 모르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가끔 뭐 무슨 수필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어릴 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다 잃어버리고 삭막하게 살고 있네. 먼저 그런 것들도 가끔 있고요. 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 알고 있는데 성인까지는 아니고 더 나이가 들면 모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3살짜리까지는 알고 있는데 5살 어린이집만 가도 까먹는 거 있어요. 뭐요? 텔레토비 말이요. 빠, 뽀, 뿌. 3살까지는 그걸 좋다고 다 알아들어요. 저 동산에 구르기만 해도 너무 좋고요. 저 동산에 해만 떠도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집만 가도 에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네. 재미도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비슷한 게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보실 것은 어린이집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만 모르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까먹은 거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 애들은 다 안다고요. 보시자고요. 자, 어린이집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기들 집을 자기 집을 그렸습니다. 무슨 주택이요? 단독주택이죠. 무슨 주택이요? 공동주택이죠. 거기 써진 그대로야. 이건 건물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와 그러니까 부속토지, 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01동 통째로 다 쓰는 거 아닌 거죠. 101동이 아니라 101동 중에 307호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가 있는 거죠. 여기는 다 그 집 식구들이 쓰는 거죠. 전용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307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식구만 쓰는 거죠. 근데 307호까지 그러니까 날라댕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7호 요 앞에 그러니까 동 앞에 주차장에 섰습니다. 차 주차를 했습니다. 내리는데 아이고 마침 308호 아저씨도 같이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현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2대인데 2대 다 지금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저 20층까지 언제 올라갔다 내려와. 3층인데 걸어가실까요? 그러시죠. 같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왔어요. 그래서 뭐 인사 나누다가 들어가세요까지 왔어요. 지금 그거는 옆집과 같이 쓰는 거죠. 주차장,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다 옆집과 같이 쓰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고요?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공용 부분은 지금 예를 들은 집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07호 벽은 308호 벽이죠. 307호 바닥은 207호 천장이라고요. 집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집주인 1명, 집주인 여러 명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되지만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연다 세 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아파트, 주택 5개층 이상, 연립주택, 주택 4개층 이하, 이고 동당 주거면적 660초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주택 4개층 이하, 이고 동당 주거면적 660 이하입니다. 빌라, 그러니까 법 용어 아니고요. 집장사 아저씨가 만드는 말이고, 그러니까 빌라트, 아파텔, 그러니까 법 용어 아닙니다. 집장사들이 만든 거죠. 아벤다는 중요한 거죠. 출판요. 그거 그대로 다 옮겨 쓰자고요.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됐죠?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됐죠? 그다음에 연립과 다세는 얼마로 구분되고요? 660으로 구분되죠. 연다인 거니까 아파트가 더 높고 그다음에 연립이 더 크고 그러니까 660보다 크고 다세는 660보다 작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660짜리는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상인지 초과인지
이하인지 미만인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하시죠. 아연다 5계층 이상 4계층이야. 660. 다시요. 다 쭉 이어서요.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예, 뭐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리만 내시면 되는 거죠.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그거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고 책에 가서 표시를 하시죠. 책 다 앞으로 다시 앞으로 가시죠. 책 앞으로 가시면 578쪽입니다. 578. 그러니까 578쪽이요. 그러니까 일장 총칙 중에 가운데 네모 2번 용어정의, 굵은 1번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요.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표시요.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표시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 둘째 줄이요.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 칠판이요. 그림으로요. 전부와 부속 토지가 뭐고요? 단독주택. 101동의 일부와 부속 토지가 뭐고요? 공동주택이죠. 뭐 굵은 2번 단독주택은 초점 아니고 3번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란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표시요. 공동으로 사용. 그 사용 위에다가 공용 쓰시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공용이죠. 공용 부분요. 주차장, 엘리베이터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표시요.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첫째 줄에 각각 독립된에다가 전용 쓰시고요. 전용.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얘는 단독주택은 전용 부분만 있고 공동주택은 다 그 집 다시 얘기하면 단독주택은 다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거고 공동주택은 현관문 닫고 들어가면 그 집 식구만 쓰는 거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옆집과 같이 쓴다. 뻔한 얘기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용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표에서요. 첫째 줄 아파트 표시요.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표시요. 5계층 이상. 2번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 괄호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표시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 표시요. 4계층 이하인 주택. 다세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 표시요. 4계층 이하인 주택이 있습니다. 칠판요.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서로 소리 내시면 내 거 되고 소리 안 내시면은 뭐 아무튼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리 내시자고요. 그 다음에 4번 준주택은 나중에 보시고 5번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물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35쪽에 5-3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3에 그러니까 먼저 주택의 분류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데 먼저 첫 번째 표요. 국민주택이 뭔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러니까 국민가수, 국민차 그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국민가수 하춘아 씨, 조용필 씨, 아유 나는 조용필 아저씨 싫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지간한 사람들 다 좋아하죠. 국민가수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차요. 옛날에 아무튼 옛날 차 나왔을 때요. 처음 나왔을 때요. 찌그만 차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의지 있고, 그러니까 돈 열심히 계속 나눠서 구입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 마련할 수 있다. 국민차 뭐 이런 거 있었죠. 국민주택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러니까 이 정도 집에서는 살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하는 건데 집이 택없이 모자라요. 집은 이만큼밖에 없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고 그게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국민주택이 뭐냐면 그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 작은 집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죠.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싸게 빌려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집에서 생활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2년마다 쫓겨날, 그 보증금이 엄청 오르던 때가 있었잖아요. 또 60년대, 70년대 제일 공포스러운 얘기 두 마디, 두 글자 뭐였어요? 방빼. 가장 공포스러운 얘기였죠. 그랬대요. 뭘까?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아이들 키우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얘기가 돼요. 방빼. 어디로 가냐고요? 애기들끼리 싸우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인집 아들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너 가서 저 아기한테 사과해. 네가 사과해. 내가 왜 잘못했는데? 저놈이 잘못한 거지. 그래도 네가 사과해야 돼.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난 싫어. 이놈아 엄마 속도 모르고 등머리 팡팡. 엄마는 나만 미워하고 앵앵앵. 아무튼 뭐 그런 스토들이요. 뭐 있었죠. 아무튼 팡빼.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였다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자 이렇게 된 거지만 달리 보면 지금 요즘 뭐 공공임대 얘기도 나오는 거죠. 싸게 빌려 쓰면 되잖아요.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됐지. 그걸 꼭 돈 주고 사야 되냐고요. 다른 얘기지만 네덜란드 전체 집의 85%가 공공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증금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월세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 계약 기간이 20년. 20년이 기본이에요. 임차인은 언제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은 보장이 돼요. 또 주장만 하면 20년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월세 올라갑니다. 월세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절대로 넘을 수 없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집을 돈 주고 사요?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어지간하시면 한 3, 4년에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아니면 뭐 일생에 한 두 번 정도씩은 저 제주도는 다녀오신 분들 많잖아요. 뭐 제주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가보시잖아요. 뭐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뭐 보통 평균 잡으면 그렇게는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가요? 비행기로 가요? 비행기로 가죠. 비행기 타는데 그 김포나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귀찮고 그러잖아요. 그럴 바에 그냥 비행기 하나 사자고요. 5년에 한 번은 쓰니까. 그래서 5년에 한 번 쓰니까 비행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공공임대가 85%고 20년이고 물가를 넘지 않는데 집을 사는 사람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돈 많은 사람, 고급 뭐 성과 같은 그런 집을 사는 저택을 사는 사람 말고는 집을 사는 사람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집의 40%가 공공임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공공임대를 거의 안 하고 공공임대가 우리나라 전체 집의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거의 없고요. 또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많이 주면 또 누가 싫어하냐면 건설회사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임대 집이 많아지면 집을 살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빚 지고 뭐 건설회사 돈 벌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이요. 첫째 줄 무주택. 그러니까 대한민국 식구들 다 톨톨 털어서 식구 전체 중에 집 한 채라도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예요.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46%입니다. 그러니까 식구 뭐 아버님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근데 자녀가 됐든 누구 이름으로 집 한 채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상위급에 속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2015년에 2.7인 1가구. 그러니까 뭐 그러세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제 가구 구성원 숫자는 줄어들었죠. 뭐 2.5인도 안 될 겁니다. 2018년에는요. 근데 아무튼 많이 잡아서 3인 1가구 잡자고요. 그러니까 3명 사는데 그 집이요. 이 집 사놓으면 집값이 언제 1년이면 얼마가 주게 되지? 1억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런 거 말고요. 여기는 그 전셋집 옮겨 다니는 거 그거 대신에 마이홈, 스위트홈,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3명 사는데 그러니까 집값은 둘째치고 집값은 초점이 아니고 집값 뛰는 건 초점이 아니고 3명 사는데 몇 평이면 살 수 있냐고요. 3명 사는데 몇 평이면 모자라지 않아요. 30평이면 모자라지 않다고요. 30평 집에 3명 살면 충분합니다. 뭐 침대 3개 놔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이걸 소련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85제곱미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85제곱미터라고 합니다.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의 공용 부분이 추가가 되죠. 그러면 이게 25.7평입니다. 25.7평의 공용 부분이 추가된다고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뭐 많은 분들 하시는 말, 그러니까 흔히 하시는 말로 이 집은 잘 빠졌어. 날씬하게 빠진 건 안 좋아하잖아요. 뚱뚱하게 집 면적이 좀이라도 더 나온 게 좋죠. 뭐 32평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30평짜리 언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주택 서민 작은 집 85제곱미터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제 공적 주체가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건설회사들이 돈 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낸 세금이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건설회사에게 저리로 싼 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저리로 빌려주는 대신에 너는 집을 지어서 파는데 판매할 때 옆집보다는 조금 싸게 받아라 라고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고요. 저리로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돈을 빌려 쓰게 되는 건설회사는 패락을 맞은 겁니다. 뭘 맞았다고요? 돈벼락을 맞은 거죠. 돈벼락을 맞은 겁니다. 뭐 요즘이야 금리가 싸지만 재형 저축, 재산 형성 저축 뭐 그런 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요. 80년대 연 금리가 얼마요? 35%요. 지금 상상이 되세요? 그때 아무튼 재형 저축 35%요. 100 넣어놓으면 135만 원 됩니다. 그럴 때 금리 1%, 2%, 한 10, 금리가 시세가 한 10%할 때는 0.1%로 20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입니다. 뭘 때리는가요? 돈벼락을 때리는 거죠. 금리가 20%일 때, 1%로, 돈을 빌려준다는 게 뭐냐면 국민 세금 20을 그냥 그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100 받아갖고 철근 사놨습니다. 1년 지나면 120이 된 거죠. 얼마만 갚으면 돼요? 1만 갚으면 되죠. 20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돈벼락을 받는 거죠. 돈벼락을 받는 대신에 좀 싸게 팔아라. 근데 뭐 많이나 싸면 모르겠는데 조금 싸요. 아무튼 이런 게 국민주택입니다. 무주택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쪽 와서요. 프린트물 36쪽이요. 프린트물 36쪽에 이어지는 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집을 재원, 집짓는데 들어가는 돈과 몇 제곱미터짜리냐 규모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둘로 나눕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국민주택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만 집을 살 수가 있다고요. 무주택인 사람만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국민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공적 주체가 지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제곱미터 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 자금 받아서 짓는 게 대부분 다 누가 짓고 있다고요? 민간이 짓고 있죠. 써진 걸로 보면 두 가지가 있고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써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공적 주체가 지금 국민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집의 2%도 안 된다고요. 극히 일부인 겁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당연히 무주택인 사람들은 원하겠죠. 그런데 뭐 딴 일이 바빠서 여기다 돈을 거의 안 쓴다고요. 이것도 나가지도 별로 없어요. 건설회사는 이 돈 받으면 떼돈을 버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 양이 적은 것도 대부분 다 누가 짓고 있다고요? 민간이 짓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누가 지었냐가 아니라고요. 민간도 국민주택 짓는 거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예를요. 이런 것들이 귀찮아요.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데, 이것은 한 3번, 5번 지나면 푸실 수 있는 거라고요. 주공에서 공기업이 국세 지원을 받아서 105제곱미터를 짓는다고 치죠. 공기업, 주공에서 국세를 갖고 105제곱미터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짓는다고 치자고요. 국민주택이요? 민영주택이요? 민영주택이죠. 국민주택은 얼마 이하라고요?
85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누가 짓냐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분이라고요. 그냥 초표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 법 만드는 텔레토비들 머릿속이 어려운 거라고요. 쟤네들 국어 실력이 엉망진창입니다. 민영 그러면은 국어 사전이나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국어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국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왜요? 지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운영하겠죠. 그럼 왜 소유하고 있어요? 지가 건설하거나 지가 매입했으니까 샀으니까 지 거고 지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에는 민간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깔려 있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 국어 실력이 엉망이다 보니까 여기다 민영을 대놨습니다. 누가 지었냐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없어갖고 족보를 좀 잘못 찾아 전혀 다른 잘못된 용어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네, 표시를 하도록 하시죠. 네, 책으로 가시면 책에 그러니까 579쪽 제일 아래 굵은 6번부터 보시죠. 파란 6번 구민택 규모. 구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괄호 넘어서 을 말한다. 뒷문장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둘째 줄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괄호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579, 그러니까 굵은 6번이요. 579, 6번이요. 여기는 괄호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근데 거기에 괄호가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 옆에다가 시골 쓰시고요. 그 두 줄, 둘째 줄, 셋째 줄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들은 읽지도 마시고 그냥 시골, 읍 또는 면적은 시골에서는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그죠?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어찌고 저찌고 그걸 꼬아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건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 규정 만들어질 당시 시골에는 식구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뭐 베이비붐 세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에는 그러니까 형제가 보통 한 10명이 기본이고요. 한 5명 되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식구들이 단출이요 거기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대요.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골에는 식구가 많았으니까 좀 더 면적이 커야죠. 기본은 85 이하, 시골에서는 100 이하.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굵은 5번, 579 쪽에 파란 5번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표시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 이하라고요? 85 이하이죠. 85 이하 쓰시고요. 근데 지금 거기 써져 있는 게 지금 이런 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음 뭐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이 1번과 2번, 박스에 1번과 2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그러니까 1번 앞에다가 자리는 좁지만 공적 주체 쓰시고요. 공적 주체가 건설한 주택, 공적 주체. 2번 앞에 공적 자금 쓰시고요. 공적 자금.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박스 1번이요.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도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도공사 표시요. 공사 또는 지방공급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 다 공적 주체이죠. 그러니까 건설하는 주택. 출판요. 1번 공적 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85 이하. 그러니까 2번 앞에다가 공적 자금 쓰시고요. 공적 자금.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표시요. 재정.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표시요. 기금. 우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출판요. 공적 자금 받은 주택으로서 85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이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아래다가요. 괄호 열고 국가 괄호 닫고 쓰시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돈 많죠. 아이고 돈을 그러니까 운영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360조는 일반 회계이고 그 일반 회계 말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돈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많지만 다시 들으세요.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 그게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뭐 5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 그렇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8, 9, 10, 11은 다 다음 순환에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서 지금 보실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2번 9581, 그러니까 12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표시요. 사업계획 또는 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표시요. 승인을 받아 길게 한 덩어리 표시요.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 표시요.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7번요.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 지으려면 그러니까 달랑 주택만 지어서 팔아먹을 수 없고 뭐도 넣어야 된다고요.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넣어야 되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한 세트로 들어가 있는 땅을 그러니까 12번 제목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택단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타 격가지들은 나중에 보시자고요. 예,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이요. 582, 18번 공구가 있는데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표시요. 하나의 주택단지. 그 하나의 주택단지에다가 600세대 이상 쓰시고요. 600세대 이상인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표시요.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박스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짝은 1번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너비로 공구간 경계 표시요. 공구간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1, 2, 3, 4, 5 관계없고요. 짝은 2번 공구별 표시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표시요. 300세대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구, 뭐 공사 구간, 그러니까 공사 구역 자주 보십니다. 어디 전철 공사할 때요. 무슨 전철 몇 공구 몇 구간 어디 외곽 나가시다 보면은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그럼 뭐 그런 것들 가끔 보시고요. 또 아니면 그런 거 안 보셨다 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 400km를 한 방에 착수할 수는 없잖아요. 끊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구간, 공사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경우는 지금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진달래 단지 600세대 이상을 600세대를 짓는다고 치죠. 한 방에 다 지었어요. 아파트도 다 넣고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다 들어왔습니다. 개운하게 살 수 있죠. 개나리 단지요. 역시 600세대를 짓는다고요. 600세대를 짓는데 이 건설회사가 109, 209 끊어서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각 공구별 얼마 이상이요?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으로 109, 209 끊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집이 있죠.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 먼저 109 공사가 끝나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뭐고요? 꿍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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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단지 안에서 옆자리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놀이터도 없고 단지 상가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입주민들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건설회사는 돈 600으로 어디 일을 하는 거하고 600을 있는데 300으로 두 개 일을 동시에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 개나리 1, 개나리 2 두 개 사업을 동시에 할 수가 있잖아요. 600돈을 갖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600 갖고 하나를 해야 되지만 300 두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설회사에는 큰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간, 공사 구역 끊어서 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 있다.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쇠파이프 날아다니면 안 되죠.
경계를 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번 세대 구분형, 20번 도시형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뭐 21, 22, 23도 뭐 별령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신 걸로 하고요. 토막토막들은 나중에 보셔도 괜찮고,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핵심이요. 여기가 이것저것 말해서 길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구분형,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건 어려운 사람 없다고요.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구조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고, 그래요? 응.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돈과 규모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이름이 구조에 따라 나누는 게 뭐가 있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집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둘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그 공시법 배우십니다만 등기부 자체가 다르니까 이건 다 아신다고요. 뭐 어린이집 애들도 다 아는 거라고요. 이것이 좀 특별한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 설명을 길게 드렸고, 아까 드렸던 설명들은 시험하고 직접 관계없는 거고 다 까먹으시고, 그러니까 요 글자를 계속 소리내셔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익숙해지고, 30평이면 됐다, 85제곱미터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죠. 뭐 공법을 어떻게 외워요? 사람이 어떻게 외워요? 외울 수 없습니다. 5번 소리 내시고 10번 소리 내시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